당신은 정말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나려던 거야?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밤 11시 47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거실. 조명 하나 켜지지 않은 어둠 속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시든 장미꽃 한 송이와 구겨진 병원 봉투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민수 49살의 남자는 숨을 고르며 테이블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아내 지원 47살의 여자는 손에 쥔 서류를 떨어뜨린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심장 정밀 검사 결과 안내서, 그리고 그 아래 빨간 글씨로 추가 검사 필요, 담당의 상담 요망.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우려고 했어. 그동안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당신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짐이라니, 우리가 언제 그런 사이였어?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부부의 무언의 틈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자정을 알렸어요. 12번의 종소리가 울리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년을 함께한 부부가 왜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숨기게 된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3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3년 12월 그의 첫눈이 내리던 날로요. 첫 번째 균열. 민수와 지원은 결혼 20년 차 부부였습니다. 1993년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고 2004년 봄에 결혼했어요. 두 아이 큰아들 준혁이와 둘째 딸 수빈이는 이미 대학생이 되어 집을 떠났습니다. 준혁이는 부산의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수빈이는 서울이지만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면 다행인 아이들. 7,300일을 함께 키운 자녀들이 떠난 후 집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떠난 공간은 충만함보다 적막함이 먼저 자리 잡았어요. 지원은 노원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며 하루를 부지런히 살아갔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6시에 출근하고 오후 3시에 퇴근하는 생활. 15년째 같은 일상이었어요. 민수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현장 관리자로 시작해 부장까지 올랐지만 2023년 가을 회사 구조조정으로 계약직 전환 통보를 받았어요. 월급은 3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었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이 매일 밤 그를 짓눌렀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었어요. 식탁 위에는 말 대신 한숨이 놓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밥 먹었어? 응. 늦지 마. 알았어. 하루에 나누는 대화가 10마디를 넘지 않았어요. 결혼 초에는 잠들기 전 1시간씩 이야기를 나누던 부부였는데 이제는 같은 방에서 자면서도 서로의 숨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균열.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첫눈이 내리던 그날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의 말투가 더 짧아졌어요. 휴대전화는 항상 뒤집어 놓기 시작했고 늦은 귀가가 잦아졌습니다. 평소 밤 9시면 들어오던 남편이 11시, 12시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원은 말은 안 했지만 불안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걸까? 그 생각이 밤마다 달처럼 커졌어요. 12월 23일 토요일, 지원은 남편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다가 멈췄습니다. 맡아본 적 없는 향수 냄새, 달콤하고 화사한 분명 여자의 향수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어요. 물으면 답이 나올 것 같아서 그 답이 무서웠습니다. 12월 28일 목요일, 지원은 우연히 민수의 회사 단톡방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의 휴대전화가 잠깐 테이블 위에 놓여 있을 때 알림이 울렸거든요. 사진 속 민수는 중년 여성 2명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송년회 모임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민수의 표정이 너무 밝았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웃음이었어요. 지원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나랑 있을 때는 왜 안 웃지?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자는 남편의 뒷모습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균열. 2024년 1월 5일 금요일. 새해 첫 주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날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어요. 학교 행사가 취소되어 오후 1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민수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남편이 집에 있을 리 없었거든요. 지원은 가방을 정리하다가 멈췄습니다. 봉투 하나가 반쯤 삐져나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혈관내과 심장 정밀 검사 결과 안내.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관상동맥 협착 소견. 추가 검사 필요. 담당의 상담 요망. 지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병이었어?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나왔습니다. 지원은 황급히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왜 일찍 왔어? 학교 행사가 취소됐어. 아, 그래.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원은 묻고 싶었어요. 어디 아파? 왜 나한테 말 안 해?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혼자 울었어요. 남편이 숨기는 것이 외도가 아니라 병이라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네 번째 균열. 1월 15일 월요일. 지원은 용기를 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요즘 어디 아파? 민수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감추며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회사 건강검진이야. 나이 먹으면 다 그래. 거짓이었습니다. 지원은 알았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할 때 왼쪽 눈꺼풀이 살짝 떨린다는 것을 20년을 함께 살며 알게 된 습관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응, 걱정 마. 민수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 작은 거짓으로 인해 지원은 더욱 불안해졌고 민수는 점점 더 말수가 줄었습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실제에 가까운 이야기, 사람 사는 문제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교훈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이 채널이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 균열. 1월 28일
일요일, 민수의 휴대전화에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예약 확인 2월 3일 오전 10시, 심장혈관내과 진료. 지원은 그 알림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결심했습니다. 2월 3일, 내가 따라가야겠다. 그리고 그날, 2월 3일 토요일, 지원은 학교에 연가를 냈습니다. 민수가 아침에 집을 나서자 지원도 뒤를 따랐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민수가 탔습니다. 지원도 같은 버스에 올랐어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서 민수가 내렸어요. 지원도 따라 내렸습니다. 병원 로비는 붐볐어요.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혈관내과. 지원은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4층 복도에서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번호표를 쥐고 있었습니다. 67번. 민수의 표정을 처음 보았습니다. 겁먹은 얼굴, 두려운 눈빛, 아픈 걸 숨기려는 어른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버티고 버티다 결국 혼자 무너진 소년 같았습니다. 지원은 복도 기둥 뒤에 숨어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무서워하고 있었구나. 2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항상 강한 척했어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지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남편의 외로움을 얼마나 몰랐는지.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어요. 67번 박민수님.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진료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지원은 병원 복도에서 40분을 기다렸어요. 민수가 나올 때까지. 진료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수의 표정은 더 어두워져 있었어요. 손에는 새로운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지원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그날 지원은 병원 화장실에서 1시간을 울었습니다. 그 과거의 기억들.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1993년 가을, 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민수는 공대 3학년, 지원은 가정대 2학년이었어요. 민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볼펜 있어요? 제 거 잉크가 다 떨어져서. 지원은 웃으며 볼펜을 건넸어요. 여기요. 고마워요. 나중에 꼭 돌려줄게요. 민수는 정말 그 볼펜을 돌려주러 왔습니다. 일주일 후 같은 자리에서 새 볼펜 새 자루와 함께. 하나만 빌렸는데 이건 너무 많잖아요. 이자예요. 일주일 이자. 그 말에 지원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민수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지원은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 서랍에 오래된 상자가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상자. 15년 만에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민수가 군대에 있을 때 보낸 편지 48통. 2년 동안 매주 한 통씩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원아, 오늘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어. 버스에서 내 생각만 했어. 2년이 금방 갈 거야. 기다려줘. 반드시 돌아갈게. 마지막 편지를 펼쳤어요. 지원아, 이제 일주일 후면 저녁이야. 내가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와. 저녁하면 제일 먼저 너한테 갈 거야. 그리고 청혼할 거야. 나랑 결혼해줘.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한다고 했었구나. 언제부터 잊고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을까요? 상자 맨 아래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결혼식 사진. 2004년 4월 10일. 벚꽃이 흩날리는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원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민수의 글씨. 우리의 첫 번째 봄. 앞으로 50번의 봄을 함께하자. 2004년 4월 10일 박민수. 지원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그 아들의 전화. 2월 5일 월요일 저녁. 지원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큰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괜찮아? 응? 왜? 지난주에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하더라고. 뭔가 힘들어 보였어. 지원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아프신 거 아니야? 요즘 말수도 적고 이상해. 준혁이는 부산에서도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챈 거였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잘해줘. 아빠 그런 거 말 못하잖아. 전화를 끊고 지원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맞아. 민수는 말 못하는 사람이야. 아파도 말 못하고, 힘들어도 말 못하고, 무서워도 말 못하는 사람. 그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민수가 왜 병원 검사 결과를 숨겼는지, 왜 혼자 감당하려 했는지.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 결정적인 밤, 2월 10일 토요일 밤, 지원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오후 8시, 평소보다 일찍이었어요. 여보, 밥 먹었어? 응, 회사에서 먹고 왔어.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지원이 그의 팔을 잡았어요. 민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수가 멈췄습니다. 무슨 얘기? 지원은 테이블로 민수를 이끌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나 알아. 당신 심장에 문제 있다는 거.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가방에서 봤어. 그리고 병원에도 따라갔어. 민수는 말을 잃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확정되면 말하려고 했어? 아니면 끝까지 숨기려고 했어?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 아내야.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야.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해?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 걱정할까봐. 아이들 걱정할까봐. 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질까봐.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야. 당신이 숨겨서 내가 더 힘들었어. 나는 당신이 바람 피우는 줄 알았다고.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바람? 내가?
향수 냄새 맡았어. 회사 단톡방 사진도 봤고, 웃는 거 처음 봤어. 나랑 있을 때는 안 웃으면서.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후에 말했어요. 그건 회사 후배가 송년회 때 실수로 향수를 쏟았어. 사진은 그냥 회식 사진이야.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원이 먼저 말했어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서로 오해하고 숨기고 말 안 하고.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해, 지원아. 정말 미안해.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 2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민수의 이야기. 지원아, 내 얘기 좀 들어줄래?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새벽 1시, 거실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작년 9월에 회사에서 구조조정 발표가 났어. 25년 다닌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아니면 나가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 그 다음엔 무서웠어. 49에 직장 잃으면 어떡하나. 준혁이 학비도 아직 남았고 수빈이 졸업하려면 2년 더 있어야 하고. 지원은 말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약직 받아들였어. 월급이 3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었어. 140만 원이 없어진 거야. 그거 당신한테 말 못했어.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창피해서. 25년 일하고 이 꼴이 되었다는 게 가장으로서 부끄러웠어.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다 12월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추가 검사하래. 겁났어. 만약에 큰 병이면 어떡하나. 수술비는? 당신 고생시키면 어떡하나.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확실해지기 전까진 말 안 하려고. 당신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근데 말이야, 지원아. 혼자 병원 가서 검사 받을 때마다 너무 무서웠어. 진료실 들어갈 때 손이 떨렸어.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 생각만 했어. 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사실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어. 안아달라고, 괜찮다고 말해달라고. 근데 그 말이 안 나왔어.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픈 거 말하면 약한 거라고 배웠으니까. 지원은 일어나 민수 옆에 앉았어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나도 할 말 있어. 그 지원의 이야기. 나도 당신한테 숨긴 거 있어. 지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작년에 학교에서 새로운 급식 팀장 왔거든. 그 사람이 나한테 심하게 굴었어. 일 못한다고, 나이 먹어서 느리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 줬어.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걸 말 안 했어? 당신이 회사 일로 힘들어 보여서 내일까지 짐 지우기 싫었어. 지원은 계속 말했어요. 매일 출근하기 싫었어. 화장실에서 몰래 울기도 했어. 근데 당신한테 말 못했어. 말해봤자 당신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 보호하려고 숨겼구나. 지원이 말했어요. 근데 민수야, 그게 더 힘들었어. 나는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몰라서 더 불안했어. 바람 피우는 줄 알았다고. 나를 안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민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을 사랑 안 한 적 없어. 한 번도. 과거 회상일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원이 말했어요. 기억나? 준혁이 태어났을 때 2006년 2월 15일 지원이 첫 아이를 낳던 날이었습니다. 난산이었어요. 18시간 동안 진통을 겪었습니다. 민수는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민수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았어요. 지원은 땀에 젖어 있었지만 품에 안긴 아기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지원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울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처음 우는 것이었어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 우는 거 처음 봤어. 그때 알았어. 이 사람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구나. 아껴두는 사람이구나. 민수가 대답했어요. 그때도 말 못했어. 무섭다고. 당신이랑 아기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다고. 그 말 못했어. 과거 회상 이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민수의 아버지는 2015년 여름에 돌아가셨습니다. 간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였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어요. 마지막 순간 아버지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가장은 강해야 한다. 아파도 말하면 안 된다. 내가 흔들리면 가족이 다 흔들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민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상주로서 손님을 맞고 절을 받고 의연하게 버텼어요. 지원은 남편 옆에서 3일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우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날 밤, 민수가 혼자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지원이 다가갔어요. 민수야, 울어도 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원은 뒤에서 남편을 안았습니다. 그제야 민수가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평생 가슴에 박혀 있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가장은 강해야 한다. 아파도 말하면 안 된다. 그 말 때문에 평생 숨기며 살았어. 아픈 것도 힘든 것도 무서운 것도. 지원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수야, 아버지 말씀 틀렸어. 가장도 사람이야.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도와주지. 과거 회상 수빈이의 사고. 2018년 겨울. 둘째 수빈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에 치였어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지원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민수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수빈이는 다행히 다리 골절로 끝났지만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병원비가 문제였어요.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적금을 깼어요. 결혼 10주년 여행을 위해 5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지원은 나중에야 알았어요. 남편이 그 적금을 해지했다는 것을. 왜 말 안 했어? 같이 의논했으면 다른 방법 찾았을 수도 있잖아. 지원이 물었을 때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잖아. 수빈이 걱정에 잠도 못 자면서 돈 걱정까지 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게 민수의 방식이었어요. 혼자 감당하는 것.
가족에게 짐 지우지 않는 것. 하지만 그 방식이 오히려 가족 사이에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 진실의 순간, 새벽 3시, 두 사람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그동안 잘못 살았어. 서로 보호한다고 숨기고 말 안 하고. 그게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지원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져 있었어요. 흰머리도 부쩍 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민수야, 나 당신한테 말할게. 앞으로는 아프면 아프다고 할게. 힘들면 힘들다고 할게. 그러니까 당신도 그래줘.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노력할게. 지원은 남편을 안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49번째 봄부터 새로 시작하자. 민수가 말했어요. 그래. 그러자. 그 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민수의 정밀검사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미한 협착.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관리 가능. 수술 불필요. 의사가 말했어요. 걱정하셨겠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 있던 지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행이다, 지원아. 그러니까, 정말 다행이다. 병원을 나서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같이 와줘서. 당연히 와야지. 앞으로도 병원은 같이 가는 거야. 지원이 웃었어요. 민수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웃음이었어요. 그 봄이 왔습니다. 4월 10일 수요일, 결혼 20주년이었습니다. 민수는 퇴근길에 꽃다발을 샀어요. 장미 20송이, 결혼 연수만큼. 집에 들어서자 지원이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결혼 20주년이잖아. 당신 생일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닌 날에 꽃 사준 적 없지? 미안해.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수야. 그리고 이거. 민수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반지가 있었어요. 우리 결혼할 때 반지 못 사줬잖아. 돈 없어서 20년 만에 줘서 미안해. 지원은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바보야. 반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알아. 근데 주고 싶었어. 20년 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특별할 것 없는 식탁이었지만 대화가 있었어요. 요즘 학교에서 어때? 새 팀장이 다른 부서로 갔어. 이제 좀 편해졌어. 다행이다. 당신은? 회사 괜찮아? 아직 계약직이지만 버틸만 해. 내년에 정규직 전환 기회가 있대. 정말 잘 됐다. 대화가 흘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나누는 것 같은 대화. 사실은 항상 나눌 수 있었던 대화. 그저 서로가 열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그 아이들의 방문. 4월 14일 일요일. 준혁이와 수빈이가 집에 왔습니다.
부모님 결혼 20주년을 축하하러 준혁이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아빠, 엄마 축하해요. 수빈이는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저도요. 이거 읽어보세요. 편지를 펼쳤어요. 아빠, 엄마. 항상 힘들게 사시면서도 저희한테 티 안 내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저희 다 컸잖아요. 20주년 축하드리고 앞으로 30주년, 40주년, 50주년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사랑해요. 민수와 지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컸다는 것이, 부부의 관계가 아이들에게도 보였다는 것이 모든 게 감사했어요. 고마워, 애들아. 네 사람이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촛불 20개가 밝혔어요. 민수와 지원이 함께 불었습니다. 뭐 빌었어요? 비밀이야. 민수가 웃었습니다. 지원도 웃었어요. 사실 둘 다 같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49번째 봄 4월 20일 토요일 민수와 지원은 오랜만에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예쁘다. 응.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우리 첫 데이트 기억나? 도서관에서 볼펜 빌려줬을 때 아니 그건 첫 만남이고 첫 데이트는 남산이었잖아. 아 맞다. 케이블카 탔었지. 민수가 웃었어요. 그때 당신 무서워서 내 팔 잡았잖아. 거짓말. 당신이 먼저 손 잡았어. 아니야, 당신이었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26년 전 기억을 함께 나누면서 벤치에 앉았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지원아, 고마워. 뭐가? 포기하지 않아서,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지원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고마워. 돌아와서 두 사람 사이에 벚꽃잎이 떨어졌어요. 우리 약속하자. 앞으로는 숨기지 말자.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무서우면 무서웠다고. 다 말하자. 민수가 말했어요. 알았어. 약속할게. 지원이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새끼손가락. 민수도 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두 사람의 새끼손가락이 엮였습니다.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49번째 봄이네. 응. 아직 한 번밖에 안 남았어. 50번째까지. 아니야. 앞으로 30번 더 남았어. 30번. 79번째 봄까지. 우리 둘 다 100살까지 살아야지. 민수가 웃었습니다. 욕심이네. 당연하지. 당신이랑 더 살고 싶으니까. 지원도 웃었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흩날렸어요. 마치 축복처럼. 그 에필로그. 그의 여름 민수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를 시작했어요. 지원과 함께. 가을에는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습니다. 연봉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안정이 있었어요. 겨울에는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 네 식구가 함께한 첫 여행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가보지 못했던 여행. 그리고 이듬해 봄. 민수와 지원의 50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약속 지켰다. 뭘? 50번째 봄. 같이 보자고 했잖아. 민수가 말했어요.
결혼식 사진 뒷면에 적었던 약속. 앞으로 50번의 봄을 함께하자. 지원은 웃었습니다. 아직 30번 남았어. 알아. 천천히 가자.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어요. 21번째 결혼 기념일 아침.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끔 길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외로워지고 함께 살면서도 멀어집니다. 말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 숨기려 해서 커지는 틈. 하지만 너무 늦은 건 없어요. 지금이라도 손을 내밀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말하면 됩니다. 아팠어. 힘들었어. 무서웠어. 미안해. 사랑해. 민수와 지원이 그랬던 것처럼 49번째 봄에 다시 시작한 것처럼 당신의 곁에도 누군가 있을 거예요. 아직 하지 못한 말을 기다리는 누군가. 오늘 그 말을 건네보세요. 봄은 매년 찾아옵니다. 하지만 함께 보는 봄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당신의 봄을 시작하세요.